안녕하세요. 청라교육TV 프리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토마스 에듀 대표 토마스 강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아이들 교육에 관한 강연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만나 뵙기도 했고요. 또 우리 자녀들 영어 교육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교육업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소, 그리고 프리즈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이곳은 저희 토마스 에듀 뉴저지, 미국 뉴저지의 지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친히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프리즈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 한참 여름방학이어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지 궁금해 하셔서 보통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영어 캠프 좀 보내고 싶은데 영어 캠프가 우후죽순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캠프를 보내야 될지 뭐 선택의 기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미국에 오셨고 특히나 저희 동부에 오셨으니까 네. 저는 여러 다양한 캠프들이 있지만 미국 동부에서 체험 가능한 캠프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동부 영어 캠프다 하면은 보통 아이비리그 투어, 그렇죠. 뭐 캠프 투어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나요? 뭐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안 보고 그냥 이야기만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어머님께서 정말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때를 놓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영어 캠프에서 또는 아이비리그 투어에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보통 학년기로 치면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상 캠프를 참여할 수 있는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학생일 때 가는 것이 가장 좋고, 네네.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좁히자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중3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면. 네. 그리고 너무 어린 친구들은 갔다 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물론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 저는 딱 여기서 꼽자면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일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캠프 인솔에 보면 항상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감고 말릴 수 있는 나이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가 뭐 아직은 시험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또 사춘기가 오더라도 아직은 좀 마일드하죠. 좀 덜한 맞아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이제 좀 녹여내거나 본 것과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좀 기억 속에 간직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령에 대해서 잘 따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어떤 훈련도 잘 되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갔을 때 특히나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보내시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올 수 있는 나이가 저는 6학년에서 중1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저도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기준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제일 적절한 시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엄마가 부모님께서 이제 캠프를 선택하실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동부로 오다 보면 물론 한 4주짜리 프로그램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방학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장기간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다수는 그렇게 길게 못 보내실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쵸. 왠지는 다 아실 거예요. 길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 동부로 올 때는
보통은 2주에서 3주, 길게는 4주 정도 이렇게 방학 기간 내 캠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짧게는 뭐 7박 9일, 뭐 8박 10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그냥 투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면 어학을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런 단기간의 캠프를 통해서 어학을 하기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이건 심지어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쌓아왔던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용해보고 그렇죠. 적용하고 응용하기 네.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여기 와서 그 짧은 기간에 뭔가를 배워야겠다, 실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진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고 떠나는 여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학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동부같이 역사가 풍부하고 네. 또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한 대학들이 아주 넘쳐나는 이런 네. 환경에 왔다면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비전을 키우는 그런 음. 비전 여행의 성격으로 보시고 네.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부하면 이제 한국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버드 대학교에는 정문이 있을까?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도 해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문이 있느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재미난 사실은 네네. 제가 항상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면 하버드에서 그 쪽문 중에 덱스터 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아주 인트레스팅합니다. 네네. 아주 작은 쪽문인데 그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맨 위에 네. 들어올 때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네. 들어오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편에 네. 밖으로 나가는 쪽에서 위를 보면 네네. 이곳을 떠날 때는 그 인류와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떠나라, 이제 이런 말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그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이러한 유명한 학교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세워졌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버드에서 약 한 2마일,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불과 한 4km 정도 이제 안팎의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대학교가 있죠. 공대죠. MIT. MIT요? MIT가 있습니다. MIT의 그 돔이라는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건물이 또 그 아래 딱 가보면 내 네네. 귀퉁이에 네네. 이 MIT의 정신을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열정, 혁신, 교육, 그리고 연구, 네네. 이 네 가지 핵심 이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결국엔 무엇이냐?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고 연구를 통해서 또 인류를 더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네. 또 이러한 어떤 가치관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버드나 MIT나 또 유명한 많은 대학들을 저희가 다니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잘 돼서 네. 남을 이롭게 하라라는 그런 교육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주어질 수가 충분히 있죠. 제가 엄마 마음으로는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사실은 뭐 뒤통수로 하버드 건물만 보고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비전 투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대학의 가치와 또 그 대학의 영향력까지 배우고 온다면 엄마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지금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 무슨 조언 한마디 팁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에게 힘드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기회가 돼서 저희 아이들을 이런 투어나 또 비전 여행에
이렇게 동참을 시킬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인솔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취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시키고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고 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인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누구나 어디 가나 다 똑같잖아요. 우리 내 자식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거. 근데 물론 학원에서 공부 잘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흔치 않은 이런 기회들, 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염두에 두시고 좀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한번 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들 캠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의사항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사실 어떤 캠프를 믿고 맡겨야 되느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추억과 또 참된 교육, 또 가치관, 이런 또 사고력에 대한 확장을 또 심어주고자 하는 아주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더 궁금하시면 아마 프리즐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남함이라면 청라교육TV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